종이 항상 말 고삐를 잡고 있어. 그리고 걸어가. 아니 원래 말을 타려면 빨리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패스트. 빨리 가려고 하는 건데 조선시대 와서는 이 양반들이 말을 탈 줄을 몰라.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종이 말 고삐를 잡고 가니 이거 속도가 나옵니까? 속도가? 네, 안녕하십니까. 고성혁의 역사 추적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신라 금령총에서 발굴된 기마 인물형 토기를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 이 기마 인물형 토기 많이 보셨죠? 이 기마 인물형 토기는 그 신라 금령총의 이제 그 부장품으로 이제 같이 있는 것인데 1924년이면은 일제시대죠. 일제시대 때 그 발굴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은 당시에 신라인들이 어떻게 말을 타고 다녔고 말의 어떤 갖춤, 말갖춤이라 그럽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는지 이 상형 토기에 잘 나와 있는 거예요. 상형 토기에. 그래서 이게 문화재적 가치가 굉장히 높아서 일본의 학자들도 이 우리 상형 토기를 보러 옵니다. 특히 이제 말의 이제 장식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연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요 하나 일단 분석을 해봅시다. 여기 뒤에 요거 뭐냐면 이게 청동솥이에요. 청동솥인데 요거 토기의 용도는 뭐냐면은 술을 이렇게 담는 거예요. 여기에 담으면은 여기로 술이 나오는 거예요. 일종의 이게 술잔이죠. 술잔이 아니라 그 뭐라 그래? 주전자. 주전자예요. 주전자. 그래서 물을 이렇게 넣으면 술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하는 건 뭐냐면은 이 복식이 아주 뭐 세밀하게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뭐냐면은 그 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이 뭐냐? 우리 천마총 있죠. 천마총에 보면은 천마도가 나오죠. 바로 그겁니다. 요 부분. 그리고 또 제가 눈여겨보는 게 뭐냐면은 요 등자입니다. 등자가 아주 세밀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등자 발걸이죠. 발걸이. 그리고 또 요 부분이 뭐냐면은 갑옷입니다. 갑옷. 우리 그 몽고 갑옷도 그렇고 이렇게 허벅지 쪽에 쭉 늘어뜨려 놓지 않습니까? 왜냐면 말 타고 가면은 방어를 못 하니까 허벅지 쪽은. 그러니까는 이제 말 타고 가면 방패를 들 대신에 이제 갑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갑옷을 입을 때 이것이 허벅지 종아리를 방어해주는 갑옷 부분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제 요 보면 이제 얼굴도 보면 이게 이제 투구인지 모자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턱끈도 잘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거하고 비교를 해볼 게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금관총 발굴 당시의 모습인데 우리가 뭐 일본 사람들이 뭐 훼손을 했다 어쩐다 저쩐다 그러는데 사실은 훼손한 게 아니라 원래 이런 모양이에요. 이게 다 허물어진 거예요. 이게 전부가 다 허물어져 가지고 여기에 있는 관까지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던 그 구슬 있지 않습니까? 목걸이 구슬들을 애들이 갖고 노니까는 그때 당시 지나가던 일본 순사가 보고서 이제 총독부에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이 금관총을 이제 발굴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서 나온 금관을 이제 보존을 해서 이제 현재 우리 박물관에 전시가 돼 있죠. 그러니까 사실 뭐 일본이 훼손했다고 우리는 졸속으로 뭐 파헤쳤다 그러는데 졸속으로 파헤치기 전에 우리 조선시대가 만약에 계속됐으면 우리 문화재에 대한 개념이 없었단 말이에요. 개념이. 그나마 일제시대 때 일제 학자들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다 훼손된 이 금관총에서 금관을 발굴해낸 것만으로도 사실 다행이라고 봐요. 만약에 안 그랬으면 다 그것도 없어졌을 거라고. 자, 다시 아까 이제 요 금령총에서 나온 요 기마인물도
이 두 점인데 요거하고 요거하고 무슨 차이냐? 이거는 이제 주인이고요. 주인이고 이거는 종이에요. 말 따라다니는 주인 따라다니는 종. 그런데 특징이 있죠. 여기는 아주 말받침이 잘 돼 있는데 이 종의 이 말받침을 보면은 아무래도 좀 수준이 약간 떨어져. 근데 어떻든 간에 종조차도 주인을 따라 같이 말을 타고 다녔다는 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가면은 개판이 되거든요. 자, 내가 아까 얘기했던 이 등자 부분.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거는 좀 다르죠. 모양새가.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요. 자, 좀 확대를 했습니다. 이 허벅지를 방어하는 갑옷이 없어요. 그냥 지금 미니스커트처럼 말이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여기 갑옷이 나온 걸로 봐서 이렇게 판갑옷을 입었어. 판갑옷을 입고 또 뭘 하고 있냐면 방패까지 들었어요. 방패까지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허벅지는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그런데 말은 또 이렇게 갑옷을 마갑을 잘 두르고 있어. 뭔가 언밸런스하단 말입니다, 이게. 그럼 여기서 무엇이 문제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냐면, 게다가 여기 창까지 들었어요. 창까지. 그러면 한쪽 손은 방패를 들고 한쪽은 창을 들면 말고삐를 어떻게 잡아요? 말고삐 잡는 손은 어디 갔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는 거, 요거는 이제 그 학자들이 가야 고분에서 나온 걸로 이제 추정을 해요. 가야 고분. 가야는 신라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이제 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흉노, 그러니까 이제 그 김할지 이후에 이제 김씨가 이제 왕을 하면서부터는 북방계 색채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마갑도 그렇고 복장도 그렇고 아주 북방식으로 이렇게 변하는데, 이 가야 같은 경우는 여전히 남방식이에요. 남방식. 이 판갑옷 입고 이렇게 미니스커트는 짤록한 이거는 보면은 어떤 형식이냐, 지금 그 일본의 그 사무라이들 갑옷 있지 않습니까? 그 형식이에요. 그 형식. 그러면은 이게 그 어떤 문제가 있느냐, 말 타고 다니면서 방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화살 맞으면 어떡할 거야? 신라가 마갑은 여기에 탁 갑옷이 다 철처럼 내려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가야무사는 기병이 아니라 보병이라는 거죠. 보병. 기병이 아니라 보병. 보병이 이제 말을 탄 그걸로 이제 보여주는 건데, 고구려 벽화하고도 비교해 보면 나요. 그 확연히 차이 난다고. 고구려 벽화도 보면은 마갑을 이렇게 그 중장 기병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갑 들고, 그 무사도 보면은 여기에 전부 다 갑옷으로 딱 보호가 된다고. 그런데 가야 쪽에서 나온 이것을 그 상형 토기를 보면은 그런 부분이 없다. 그러면 뭐다? 아마도 제 생각하건대는 고구려가 강개토 대왕 때 이제 그 지금의 가야까지 내려와 가지고 외 세력을 다 물리쳐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가야 사람들이 이 고구려의 이 기마무사를 보고서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고구려 무사의 이 중장기병 갑옷을 두른 말에다가 자기네 어떤 그 무사를 그냥 올려놓은 거지. 그러니까는 봐봐요. 고삐를 잡을 손이 없잖아. 상 들고 방패 드는데 어떻게 말을 고삐를 잡고 그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언밸런스하다는 거죠. 언밸런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보는 거는 요 등자 부분이 이게 불명확한데, 등자 부분이, 난 이 등자가 신라처럼 이렇게 동그란 데다가 이제 발을 딱 걸어
걸게 되는 우리가 보통의 등자가 아니라 이거를 나는 그 호등이라고 봐요. 호등. 자, 호등이 뭔지 또 한번 봅시다. 이게 호등인데 신라 그거는 이제 그 뭡니까 동그란 데다 발을 그냥 이렇게 끼우지 않습니까? 거는 형식이라면 이거는 발을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는 형식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 전국시대 때 그 일본 사무라이들도 보면은 그 이런 그 우리가 몽골식이라 그러죠. 몽골식의 이 등자가 아니라 요렇게 발을 얹거나 거는 호등 형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북방과 남방의 차이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가야하고 왜 일본은 이렇게 호등을 발걸이로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라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등자를 발걸이로 사용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요게 뭐냐면은 제가 그 일본 고베가 아니라 교토에 갔을 때 교토에 보면은 33칸당 옆에 보면은 풍국신사라고 있어요. 풍국신사. 그 풍국이 뭡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모시는 사당이야. 그 풍국신사 안에 보면은 그 자그마한 박물관이 있는데 도요토미의 그 유물들을 그게 전부 다 모아놨어요. 그게 전시된 등자입니다. 이게 호등이죠. 이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호등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발을 걸어 올리는 형식이니까 끼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사무라이들 갑주를 보면 전부 다 이런 형식의 그 발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역사를 보면은 삼국시대 신라서부터 신라 고구려 백제에서 고려 조선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선시대로 오면은 모든 분야가 다 태화가 됐어요. 태화가. 아니 말을 타는 것도 보세요. 신라 같은 경우는 종조차도 자기 말을 타고 주인을 따라가는데 여기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이 항상 말 고삐를 잡고 있어. 그리고 걸어가. 아니 원래 말을 타려면 빨리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패스트. 빨리 가려고 하는 건데 조선시대 와서는 이 양반들이 말을 탈 줄을 몰라.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종이 말 고삐를 잡고 가니 이거 속도가 나옵니까? 속도가? 그러니 사회 모든 분야가 태화가 되는 거. 태화가. 조선시대 잘하는 건 하나 있지. 후기로 넘어오면은 지들끼리 싸우고 지들끼리 당파 싸움하고 그거 하나는 잘하는데 그 외에는 전부 다 태화가 됩니다. 이거 보세요. 조선 후기에 이제 민화인데 군인이 말 타는 게 아니라 기생이 말을 타고 가고 있어. 기생이 말 타고 가는데 이렇게 봐요. 또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말고삐를 잡고 가잖아. 양반은 이렇게 기생 말 태워놓고 따라가고 앉았고 이거 남봉꾼이야 남봉꾼. 여자는 이것도 뭐 담배도 쫙 꼬나 물고 있네. 이러니 조선시대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탄력성도 없고 생산성도 없고. 근데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 조선시대 후기 모습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자, 요 그림은 뭐냐면은 국립박물관, 우리 용산의 국립박물관에서 제가 찍은 겁니다. 당나라 유물인데 이게 일제시대 때 그 옷단이가 이제 그 수집을 해가지고 해방이 된 이후에 일본으로 가져가지 않고 조선 총독부에 그냥 남겨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국립박물관에 이제 전시가 되고 있는데 당나라 때 여자가 말을 타고 다니잖아. 여자 혼자 말을 타고. 조선시대 같으면 이거 상상이나 하겠어요? 당나라는 여자도 이렇게 말을 타고 다녀. 고구려? 당연히 여자가 말 타고 다니죠. 그러니까 사회가 속도감이 있지, 속도감이. 요게 이제 그 금룡총 발굴하는 모습인데, 그냥 무덤 근처 다 허물어지고 뭐 그러니까 그게 그냥 이제 초가집 짓고 살았던 거예요. 그냥 지금
그 황남동 대능원 있죠. 거기에 전부 다 그냥 민간인들이 그냥 다 살았어. 어떻게 됐냐? 여기 이제 저기 담도 쌓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담이 어디에서 나오냐? 이 신라 무덤, 왕릉 무덤은 이게 전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전부가 다 이게 강돌이에요. 이런 자갈들, 자갈보다 훨씬 크지. 강돌들을 쫙 쌓아놓고 그 위에 이제 흙을 덮는다고. 그렇게 비가 오고 하면 이게 흙이 무너질 거 아니에요. 이게 쓸려 내려가고. 그러면 이 강돌들이 이제 드러나는 거야. 그러면 이 강돌들을 전부 다 집 짓는데 담도 쌓고 밑에 기반도 만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한가운데 무덤이 이렇게 그 관이 있을 거 아니야. 관도 이제 다 썩어서 이제 노출이 된다고. 노출이 되면 여기에 뭐 구슬도 나오고 옥도 나오고 금관도 나오고 하는데 당시 우리 백성들은 이런 게 뭐 뭔지 모르니까 여기에 나온 구슬 갖고 그냥 가지고 놀았던 거야. 공개놀이도 하고 그랬던 겁니다, 이게. 자, 요게 뭐냐면 이것도 신라 고분에서 나온 상용톡인데 수레입니다, 수레. 이 바퀴 한번 보세요, 바퀴. 저는 이거 보고 뭐 깜짝 놀랐어요. 이집트 파라오의 그 수레하고 뭐 거의 흡사해. 신라 시대는 이렇게 수레가 상용투기로 만들어서 무덤에 넣을 정도로 수레 사용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 수레를 사용한다는 건 뭡니까? 말이나 소가 끌고 다녔다는 거야. 말이나 소가 앞에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물량을 많이 이동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많은 물량을. 그러면 이런 수레가 다니려면 어떻게 돼? 길도 만들어져야 돼. 길도. 그런데 조선시대는 어떻게 됐다? 길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길도 없고 그냥 뭡니까? 지게만 짓고 다니는 거예요. 지게만. 지게만 짓고 그냥 산길로만 다니는 거야. 산길로만 지게 짓고. 그러니 여기에 지게에다가 물건을 실는데 얼마나 많이 실겠어요. 그러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 수레도 없어. 그러니 사회 자체가 한마디로 맨날 얻어 터지죠. 임진왜란 때 일본한테 얻어 터지고 병자호란 때 청나라한테 얻어 터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일본에 먹히는 게 그 조선시대 아닙니까? 지들끼리 당파 싸움하다가. 요거는 이제 가야식의 이제 수레인데 신라의 수레바퀴하고는 약간 모양이 다르죠. 어떻든 삼국시대 때는 이렇게 말도 많이 타고 이 수레바퀴도 많이 이용하는데 조선시대는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삼국시대보다 퇴보한 게 바로 조선시대다 하는 게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고성역의 역사추적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